과거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나? 어떤 시험들이 있었는가? 조선시대 과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였다. 대과라고도 불렸던 문과, 그리고 무과, 마지막으로 기술직 시험인 잡과가 그것이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문과, 무과, 잡과의 순이었고, 이 중에서도 문과 시험은 역사, 문학, 철학 등 방대한 지식이 필요했음. 그런데 문과를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소과에 입격해야 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과 응시 자격은 소과 입격자들에게만 주어졌다. 또 소과 입격자들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도 주어졌다. 소과에 입격한 사람을 응시한 시험 종류에 따라 생원 또는 진사라 불렀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과거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생원으로 불렸던 탓에 이때 입격생은 진사로만 불렸다. 원래는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만 진사고 생원과에 합격하면 생원이다. 과에만 합격해도 경우에 따라선 말단 관리가 될 수 있었고, 부역과 군역이 면제되었으며, 향촌에서는 생원님, 진사님 수리를 들어가며 조금은 행세를 하고 다닐 수 있었다. 참고로 초시는 소과 1차 시험 혹은 소과 1차에만 입격한 사람을 말한다. 시험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치러지게 되어 있었지만, 국가의 특별한 행사나 왕의 알성 행차 등 특별시험이 자주 있어 사실상 평균 1년 3개월마다 한 번꼴로 치러졌다. 그랬다면 경쟁률은 어땠을까?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정시에서는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 무과나 잡과는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문과는 일반적으로 최종 입격자는 33명이다. 그런 정시 시험 외에도 특별 시험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태조 초기에서 영조 말년까지 총 만여 명이 선발되어 연평균 26명의 급제자가 나왔다. 하지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인구가 3배가량 늘어나고 양반의 수가 10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선발 인원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탓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서 초기에는 수백 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 1 정도였지만, 중기에는 수천 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로 높아졌고, 급기야 정조 연간에는 15만 명이 몰려 4,5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기도 했다. 비슷한 모순은 중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과거 시험 보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한양에 사는 사람들이야 예외겠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려면 말 한 마리에 종 하나를 데리고 평균 열흘 정도 걸렸다. 그러니 꼬박 한 달 남짓한 왕복 체류비가 들었고, 숙박시설이 미비했던 탓에 이불 보따리에 가마솥까지 이고 가야 할 정도였으며, 조선시대 주막이 처음 등장할 때가 18세기 초였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쌀, 마른 생선, 된장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다. 그랬으니 과거 시험에 몇 번 떨어지다 보면 집안 살림이 별날이 없었다. 여기에 종이 또한 나중에는 직접 사가지고 가야 할 정도였다. 옛날에는 종이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응시자가 몰리자 국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양반이었으니, 중국은 가는 데에만 몇 달이 걸려서 떨어지면 아예 그냥 눌러앉고 다음 시험까지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과거 급제를 위해 한양에 눌러앉은 선비들이 여럿 있었다. 지방 사람들은 정부에 얻어였기 때문에 특별시험 같은 행운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에 눌러앉은 선비들이 많았던 것이고, 실제로 조선시대 합격자들은 유독 서울, 경기도 출신들이 많았음.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나? 과거 시험 전날
왕명으로 시관들이 소집되는데 사전에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음. 이때 모인 시관들은 각자 문제를 제시하고 그중 좋은 문제를 선별한다. 그런데 이 회의는 보통 밤에 시작해서 새벽 늦게 끝나는 일이라 시험을 감독해야 할 시관들은 정작 과장에서는 꾸벅꾸벅 졸기일쑤였다.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용으로 공원이라는 커다란 과장이 따로 있어서 각자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렀지만 조선은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시험을 치를 만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장소를 군데군데 나눠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 사극이나 영화에서는 과거 시험하면 모두 한 군데서 보는 것처럼 나오지만 시험은 아침 일찍 시작되었는데 응시생들은 과장에 입학하기 전에 시관들에게 호패를 보여주고 부정한 것을 소지했는지 몸수색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효종 때 선비들 체면을 위해 몸수색을 하지 말라고 하여 이때부터 부정행위가 장난 아니게 심해진다는. 원칙적으로 책은 소지할 수 없지만 시를 지을 때 중국 발음에 운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운선은 지참이 가능했다. 시험이 저녁 늦게까지 치러졌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햇빛을 가리기 위한 양산과 도시락을 가지고 입장하기도 했다. 이때 응시생들은 도시락으로 닭고기와 과일을 주로 싸갔기 때문에 오성 이양복은 과거 시험에 자주 떨어지자 이런 자조 섞인 시를 쓰기도 했다. 아, 이러다 집안에 새벽으로 말리는 닭까지 다 없어지겠구나. 답안 작성과 제출. 과장의 응시생들은 답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답안 제일 오른쪽 첫머리에 자신의 신원을 밝혔는데 이곳에 자신의 나이 본관은 물론이고 부친과 조부, 심지어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과 직함까지 쓰도록 했고 채점을 할 때 이 부분만 잘라 누구의 글인지 모르게 했다. 그런데 야외에서 치러졌던 시험이기에 도중에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응시생들은 서둘러 답안지를 둘둘 말아들고 처마 밑으로 도피해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비가 그치면 다시 조심스레 글을 이어쓰는 시기였다. 그렇다면 용변이 급할 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실 과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응시생들은 요강도 가지고 와야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볼일을 본다는 건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아, 놔. 양반 체면에 이거. 그러니 어쩌겠는가. 만만한 게 담벼락이다. 그래서 당시 창덕궁 인정전 앞들 담벼락에는 과거 시험만 되면 오줌으로 얼룩덜룩해져서 급기야 누렇게 된 담벼락을 본 임금이 노발대발했다고도 한다. 채점과 급제자 발표. 시험은 대개 해질녘에 끝나는데 석양이 질 무렵 북을 쳤다. 빨리빨리 답안을 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때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특이하다. 직접 나가서 제출하면 사람들끼리 부정이 생길까봐 둘둘 말아서 장막이나 함 속에 던지게 한 것이다. 그렇게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특별시험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급제자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정기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의 채점 기간이 걸리는데 기록에 의하면 가장 꼼꼼하게 채점했을 때가 15일 정도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급제자가 발표되면 간단한 구두시험이 뒤따랐는데 이는 혹시나 부정행위를 통해 올라왔는지 확인하려는 시험이었다. 참고로 당시 시험 점수는 굉장히 짰다. 장원급제 한 사람의 점수가 오늘날로 치면 B+ 정도였으니 말이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 D학점 정도의 점수로 겨우겨우 급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한 답안지는 나중에 본인들에게 모두 돌려줬다. 채점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필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베껴서 채점했기 때문임.